자, 여러분. 지능이 높은 사람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자기 지식을 뽐내고 엄청 복잡한 문제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술술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지 않나요? 근데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항상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관찰하고 아는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그들의 조용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능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뇌가 어떻게 처리하고 연결하느냐,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지능의 본질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아주 활발한 내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습관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바로 고독을 즐긴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이 싫고 비사교적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복잡한 생각이나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전전두 피질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뭐랄까 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들이랑 너무 자주 어울리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뇌가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절대로 멈추지 않는 호기심입니다. 무슨 거창하고 철학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던가 이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도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뇌가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와 패턴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습관은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혼잣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주도적 발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이상한 버릇이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인지도구예요. 연구를 보면 혼잣말을 하는 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누가 중얼거린다고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아, 저분 지금 뇌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지능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 즉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습관,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진 천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건데요. 바로 나 그거 잘 몰라요 라고 아주 편안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왜 높은 지능의 신호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개념이 있죠.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반면에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더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메타인지가 높다는 증거인 셈이죠. 자, 다섯 번째 습관도 앞서 말한 지적인 겸손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정보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꾼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줏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건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강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더 나은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일종의 가설처럼 다루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친구 없나? 하고 모르겠다고 말하면 무능하네?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바꾸면 줏대 없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더 깊고 활발한 사고 과정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습관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조금은 의외의 특징들을 살펴볼 거예요. 네 가지 습관이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하기보다 관찰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목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패턴이나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일종의 데이터 수집 과정인 거죠. 7번째,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깊이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수많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최적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8번째는 뜻밖에도 뛰어난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라는 게 기존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트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야행성 경향입니다. 남들이 자는 조용한 밤에 집중이 더 잘 되는 이런 비전통적인 패턴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것도 인지적 유연성의 한 표현일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습관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습관에 다다랐습니다. 10번째 습관. 이건 사실 앞서 말한 9가지 습관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지능이 높다는 건 세상을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모순이나 복잡성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깊은 인식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뭘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능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능력,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본질에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탐구는 어쩌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능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